대한민국 국가유공자 그 낯뜨거운 국격은 이대로 괜찮은가? 1. 광주민 조화유공자 정계 90% 의심 스카이데일리. 2. 유공자 명단이 어떻게 비밀이 되나 조선일보 사설.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 연합뉴스. 4. 유공자 일시금 3억 매달 420만원 소문의 진실은 SBS 뉴스. 5.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확정. 6. 보훈 외치면서 정부 예산 단 1%, 이것이 대한민국 국격의 현주소다. 7.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 다른 유공자에 비해 소외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 8. 월남 참전자의 경제적 효과. 9. 참전 명예수당 미국 호주 2,000달러, 태국 필리핀 2,000달러, 한국 300달러 39만원, 이것이 대한민국 국격의 현주소다. 10. 국가는 월남 참전용사들의 한 맺힌 58년 수건을 외면할 것인가? 이호근 방송. 왜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가 있죠. 그 매체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중에서 이른바 무임승차자 이런 사람들을 시리즈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계 인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총 자기들이 입수한 게 4,346명인데 이 중에 정계, 언론계, 문화계 이런 게 분류를 했는데 가장 많은 숫자가 정계 339명이다. 7.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5.18과는 무관하다. 물론 5.18과 무관하다는 것이 곧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사람들이 5.18 민주화 유공자로 왜 정부 보상을 받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이든 다른 문제이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중에 실제 관련이 있는 사람은 29명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유공자 명단이 어떻게 비밀이 되나 라는 제목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란 지적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의 행적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가 유공 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은 물론 명단 자체가 비밀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보훈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도 2020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의 부상 내역, 장애 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나라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공을 세운 것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상이나 장애 등만 비공개로 해도 될 것입니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유공자의 이름과 공적을 널리 알려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공자 예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유공자 공개를 극력 피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유공자 예우를 받는 4.19, 5.18 유공자 외에 1987년 6월 항쟁, 1974년 민청학년 사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1979년 난민전 사건 등 145개 사건 관련자 829명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입니다. 이들 자녀에게 대입 특별 전형을 신설하고 정부 공공기관에 취직 가산점을 주는 등 특혜가 포함돼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일부 특혜를 삭제하고 6월 내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예우하고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려면 그 공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7명이나 희생됐고 난민전은 실제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6월 항쟁, 민청학년 사건도 민주화에 도움이 됐다고 해도 참여자에 따라 기여도가 다를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추진하고 싶다면 대상자 명단과 공적을 먼저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손혜원 부친은 1940년 서울 일제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작년 7번째 신청만에 독립유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가 일시금으로 3억 원, 연금으로 매달 420만 원을 받기도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3억 원 넘는 보상금 받은 유공자 1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균값으로 따지면 현재까지 5,807건, 1인당 4,300만 원입니다. 다른 유공자와는 달리 5.18 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없습니다. 다른 유공자는 월 최저 39만 원, 최대 684만 원까지 연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이 성금 지원금이 또 추가가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보험금이고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닌 거죠.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4억 2천만 원 가량이고요. 예. 이 개별적인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추가로 1억 원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단원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7억 6천만 원 평균치입니다. 이 근무 연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액이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또 교원들 관련된 보험금이 8천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각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진 희생자들에게는 이 국민 성금이 1,288억 원 정도가 거치지 않았습니까? 1,288억 원이요. 이 중에서 일부 금액씩을 약 3억 원씩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원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4억에 보험금 1억, 그리고 추가로 3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8억 2천만 원 가량이 단원고 학생 한 사람당 지급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돈 참전 유공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 하는 국가 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참전 유공자들을 말했지만 여전히 서운하고 그 가운데 참전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 2배 인상 약속했는데 기재부 2027년까지 50만 원으로 조정한 바 있죠. 50이든 70이든 2027년까지 몇 해 더 남았다지만 그렇지만 월 39만 원 서운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서 소외됐던 측면이 있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좀 특별하게 좀 계획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전사자의 제가 아들인데 이제 뭐 베트남 이제 참전 용사들 분들 또 연세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지금. 네네. 물론 6.25 참전 용사들보다는 적지만,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 또 고엽제 후유 의증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베트남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한 정신적인 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런 부분 양쪽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념식 일부 21분 AI 요약 정리 및 어나운싱 1. 월남전 참전자의 경제적 효과 월남전 참전자들이 국가의 호응을 받고 청춘 시절에 30만 4,863인 8년 6개월간 피해 결과로 벌어들인 경제적 효과는 67억 2,920만 달러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마중물로 세계 경제에 대한 합의로 1억 현재 국민소득은 3만 3천 달러에 330배가 올랐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7억 불로서 6,800배로 성장되도록 한강 이 기적을 만들어낸 국가의 주역은 월남전 참전자 전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임.
지자체의 정치인과 정치인의 조카나 자식들 되는 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의 존엄과 사회의 어둠으로서 더욱 존경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이 6.25 전쟁 참전 용사 6.25 전쟁에 참전하신 선배님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음. 선배님들이 쌓아오신 금자탑을 잘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함. 보훈처에서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함. 3. 천안함 사건의 원인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음.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신함장과 장병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음. 4. 안보에 대한 여야 보수 진보의 없음. 안보에 관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가 없음.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타국 참전용사들의 소식은 우리를 더 썩을프게 만든다. 미국, 호주, 카나다는 참전용사에게 월 2,500달러 지급으로 국가에 대한 희생과 명예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39만 원 약 300달러. 국격이 말이 아니다. 비전투 요원을 파견한 태국, 필리핀조차 월 2,000달러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매랴.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서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놓고 공청회도 하고 속기록에도 지금 현재 수차례에 걸쳐서 아까 직접 들으셨듯이 그 안에서 싸우기까지 하면서 이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전이 상대방 국민의힘 쪽에서는 6.25하고 같이 해야 된다. 보훈처, 보훈부하고 뭐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법안의 성격이 일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합쳐서 따로 해야 된다. 별의별 구실을 다 붙여서 핑계를 대고 계속 딜레이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국방부하고는 이미 합의가 다 끝났어요.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든지 거기 속결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4조 몇천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이 법을 통과되면은 그렇게 애우를 해드리겠다라는 것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아까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이걸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기호, 철원화천, 양구, 춘천 이 지역구에서 낙선운동을 전제로 해서 세학사를 받아놓고 250만 월참 가족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은 한기호 당신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표 안 주겠다고 공개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문이 2016년부터 외부에 나와 있던 서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진짜 이렇다면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 확신을 가지고 의원실이고 국방부 더 아무리 조회해도 근거 없다고 그런 소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게 된 동기는 이게 국회의원실 통해서 국방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의원들 통해서 국방부 해도 자리 없다고 회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제가 2021년 11월 29일 날 국방부에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런 공문을 국방부에 있다는데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보내니까 2달 동안 주지를 않아요. 회신도 안 하고. 그래서 담당자하고 제가 2시간을 전화를 싸워가지고 담당자들한테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해. 민원 처리는 일주일 이내에 가부원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3주가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를 민원 처리법을 해서 고발하려고 막상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은 거거든요. 제가 국방부 인사국에서 인근 252-358호 1964 4월 28일자 수신 기획국장 제목 8월 장병 처우 개선 1. 이는 정책 911-70 이것도 서류를 요청했는데 서류가 없답니다. 이 서류가 뭔 내용이냐면 내가 추정하건대 월참 군인들이 희생도 많고 이러니까 미군건치 주도록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협의한 게 정책 공문인데 이 공문 국방부에 없다고 안 줍니다. 그리고 2가지 청구를 했는데 이 공문
주얼 파월 장비 처우 개선에는 공무는 회신을 받았는데 스캔본을 온 거예요. 스캔본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이는 정책 911-75에 대한 응신입니다. 주얼 한국군 해외 파견 수당에 추가하여 우리가 받은 해외 근무에 추가하여 전투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자료를 송부합니다. 주얼 한국군 전투 근무수당 지급 건의 끝. 이 건의를 한 겁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한테 건의를 한 공문입니다. 이게 결정한 국방부에 실존한 공문입니다. 그 내용에는 인상의 필요성, 현재 파월 장교에 지급되고 있는 해외 근무 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시부터 지급하던 수당으로서 해외 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 생계비 위에는 지불 시 해외 근무 수당을 줬고 전투 위험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다. 두 번째, 국내법, 군인보수법 상의 전시나 사업에 있는 국가 비상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군인보수법 17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전투에 참석한 사람은 전혀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파월 장병은 전투에 중사하고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업에 있는 국가 비상시 아니므로 국내법상 전투군이나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게 국방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월 장병에 지급되고 있는 해외 파견 근무 수당에 부과하여 전투 근무 위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현재 주얼 미군은 장병 공이 65불, 일당 2불 27센트의 전투 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음. 미국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인상 기준 어떻게 줄 거냐? 주얼 미군의 전투 수당 지급액 기준하여 장병, 대장부 이등병까지 공이 똑같이 65불을 인상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예산 소요는 1969년도에 4만 5천 명이 거주해서 예산이 3,510만 불이 들어간다고 예산까지 자기들 계산했던 공문이 이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있으면은 집을 건의를 했는데 왜 안 줬느냐 이유를 따지자는 게 진상규명법이거든요. 우리가 한국군이 갈 때는 제일 처음에는 해외 근무수당, 그 다음에 Convict About Duty, 그 전투수당을 주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오로지 해외 근무수당 한 가지만 줬습니다. 예컨대 병장이라고 치면 54불을 줬고 중상화로 치면 60불을 줬고 그 외에 대위가 150불이었죠. 그다음에 장군은 우리는 삼성 장군이었기 때문에 300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떠드느냐, 이게 복잡하냐면 우리는 못 받은 돈을 받자는 것이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적 입장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냐? 우리나라 전체가 채무자고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채무자입니다.